요즘 격차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지역별 어떤 빈부의 격차, 그리고 지역별 어떤 학습에 대한 격차, 또 지역별 지원되는 것에 대한 격차.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학력 수준에 대한 격차, 그리고 무엇을 지원해주는 그 제도에 대한 격차, 이것들을 지역마다 구분할 수도 있고 또 나라마다 구분할 수도 있고 여러 유행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격차를 말씀드리는 것은 자립을 하는데 제공되어지는 자립정보력, 자립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어떤 삶에 대한, 그리고 무엇에 대해 구분할 때 성공을 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즉 성공이냐 실패냐를 말할 수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을 그렇게 정할 수 있죠. 자립에 대해서 성공하였다, 자립에 대해서 실패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성공을 해서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정을 꾸렸을 때 자립의 성공과 실패를 저는 구분 지을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면 자립의 성공은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힘이 있고 스스로 생활하는 힘이 최소한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주거나 취업이나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다면, 즉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자립에 성공했다라고 가볍게 그러한 평가 기준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립에 실패하였다. 그 실패했을 때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만 18의 보육원 퇴소해서 언제까지 그것을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40대, 50대까지 되어서 노숙을 하게 된다면 그때까지 자립에 실패하였다. 그것은 너무나 불행하고 암담한 일 아닙니까? 만 18부터 50살까지 자립에 실패하였다. 앞서 제목은 자립에 대한 어떤 격차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지 않냐면, 자립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지 않냐면 자립에 대한 격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퇴소 이후에 자립 전담 요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의 정책이 5년 안에 그 자립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자립수당도 3년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립 전담 요원 선생님께서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사후 관리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어떤 격차가 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한 아이가 어떤 시설을 퇴소했을 때 그 퇴소한 보육원에서 어떤 자립 교육을 미리 받았고 또 사후에 관리도 받을 수 있으나 이 아이가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불편해하여서 연락을 끊고 지낸다면, 연락이 두절된다면 더 이상 사후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격차가 일어나겠죠. 반면에 한 보육원을 퇴소를 하는 한 아이가 민간 단체로부터 어떤 장학금을 받고 연구비를 받고 정말 여러 가지 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연구비를 받는다면 이 얼마나 큰 특혜, 최고의 최상의 서비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자립에 대한 정보를 누가 어떻게 잘 습득하느냐, 자립에 대한 정보력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즉 퇴소를 1년에 2,600명이 하는데 그 중에 10%만 해도 260명입니다. 260명을 민간 단체에서 케어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면 나머지 90%는 그 자립에 대한 격차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말을 드릴 수 있는데, 퇴소를 하는 2,600명의 아동들에게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과 그리고 통합주거 서비스 그리고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몇 퍼센트의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하고, 모든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 균등하게 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자립에 대한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격차는 국가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민간 단체에서만 관심을 가지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보호 종료 아동들이, 보호 종료 청년들이, 당사자들이 얼마나 자립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를 건강하게 의존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졌을 때에 어떤 자립에 대한 격차는 줄어들고 자립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는 제공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심지어 자립 지원 전담 전문가들도 계시고 생겨나고 있고 또 바람개비 스포츠즈 등 많은 우리 단체를 통해서 어떤 팀을 통해서 자립에 대한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필요한 그 시대에 필요한 그 세대에 필요한 그 청년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간장하고 있는 청년기본법 청년들에게 제공되어지는 만 34세까지 사회적 기업에서 보호종료 아동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 그런 정보력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또 누군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적인 기구를 만들고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의 지역별로 어떤 보육원 출신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특성의 어떤 가치관을 가진 보호종료 청년들에 따라서 자립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또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격차로 인해서 가난의 악순환이나 또한 어떤 힘듦의 악순환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성 지능에 우리 경계성 지능의 아동들이 있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 분리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또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례별로 다양하게 어떤 지원되는 방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자립에 대한 격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았습니다.